박사님, 약 말고 꼭 먹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 들수록 뭘 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꼭 챙겨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2세, 여전히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 지영철입니다. 젊었을 땐 하루쯤 굶어도 괜찮았죠. 밥 대신 라면 한 그릇, 빵으로 끼니 때워도 큰 무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의 몸은 다릅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고 근육은 빠지고 흡수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음식이 곧 약입니다. 제대로 된 걸 먹으면 약보다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일 식탁에 올리는 음식, 그리고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노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면역력, 혈관, 뇌, 관절, 소화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식단에 하나씩 더해보세요. 몸이 그리고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부모님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음식,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청어 같은 생선들이죠. 박사님, 생선은 귀찮아서 잘 안 먹어요. 가시 많고 비리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생선들만큼 노년기 몸에 좋은 음식도 드뭅니다. 등 푸른 생선이 좋은 이유,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식사를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좋은 지방이 아닙니다. 오메가3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줍니다.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서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심장질환 발생률이 최대 30%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등 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뇌세포 주변에는 지질이 풍부한 막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즉,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예민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80대 중반에 접어든 김수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늘 깜빡깜빡하시고 말하다가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식단을 살펴보니 육류는 많은데 생선은 거의 안 드시더군요. 제가 고등어나 꽁치를 주 2회 이상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비리다고 꺼려 하셨지만 구워 먹는 대신 된장국에 넣거나 무와 조림으로 드시게 하니 오히려 입맛에 맞는다며 잘 드셨어요. 3개월 뒤엔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말씀이 또렷해지고 피곤함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등 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력, 우울증 예방까지 두루 작용하는 영양소인데 노년기에 결핍되기 쉬운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햇빛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로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가공된 생선은 피하셔야 해요. 훈제, 통조림, 튀김 상태로 된 것들엔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손질하거나 구이나 조림, 찜 형태로 조리해 드시는 걸 권합니다. 특히 된장, 무, 마늘, 양파와 함께 조리하면 비린맛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등 푸른 생선은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약 같은 음식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꾸준히 식탁에 올려보세요. 혈관이 맑아지고 머리가 또렷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수고스러움이 당신의 심장과 뇌, 그리고 남은 10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 들어 빠지는 근육을 지켜주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음식, 바로 콩류와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는 물컹해서 맛없다. 콩은 배가 부글거려서 안 맞는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이 음식들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노년기 최고의 건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콩과 두부의 가장 큰 장점, 바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근육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고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항상 콩과 두부를 추천드립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16지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고 지방 함량은 낮으며 흡수도 빠르고 소화도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서 뼈 건강, 혈압 조절,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건 콩에만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입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열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이 그 불균형을 자연스럽게 완화해 줍니다. 약도 좋지만 매일 콩 반 공기씩 먹는 게 훨씬 부작용도 없고 지속적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3세 김명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침엔 식빵, 점심엔 국수, 저녁엔 밥, 단백질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반복되고 있었죠. 늘 피곤하고 다리가 자주 후들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아침에 삶은 콩 한 주먹, 점심 반찬에 두부 부침 하나, 저녁에 청국장 반 공기만 추가해 보세요. 딱 2주 만에 기운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무겁던 다리도 가벼워졌고 속도 편하고 변비도 사라졌다고요. 물론 콩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자주 부글거리거나 가스가 찬다는 분들이죠. 그럴 땐 콩을 불려서 삶은 후 껍질을 벗겨내거나 청국장, 된장처럼 발효된 형태로 섭취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 먹거나 생으로 쌈 싸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면 입맛에도 잘 맞고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이소플라본이 많다고 해서 콩즙이나 콩단백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되도록 식사 형태로 섭취하라고 권합니다. 식물은 전체로 먹을 때 흡수율도 좋고 몸에 무리가 없어요. 정리하자면 콩과 두부는 노년기의 단백질 약국입니다. 매일 조금씩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자연식품이에요. 매일 밥은 먹지만 근육은 줄고 있다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식탁에 두부 한 조각, 삶은 콩 반 공기부터 올려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몸속에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씻어주는 자연의 항산화제 녹황색 채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작 꾸준히 챙겨 먹는 분은 적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녹황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호박 같은 채소들입니다. 이 채소들이 왜 중요하냐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속을 청소해주는 자연 항산화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매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쉽게 말해 몸 안에 녹슬고 있는 부위가 생기는 거예요. 세포가 늙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게 바로 녹황색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줘서 관절염, 대장암,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케일은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개선, 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채소들은 모두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고 소화에 큰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노년기에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음식이라는 거죠.
제가 진료 중에 뵌 78세 최정의 어르신은 만성변비와 함께 늘 피로감에 시달리셨어요. 무기력하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 정도였죠. 식사를 확인해 보니 밥, 국, 김치 늘 비슷한 구성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식사 한 끼에는 반드시 채소 2가지 이상을 넣으세요. 그 말 듣고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된장국에 브로콜리와 당근 넣고 김 대신 케일 쌈을 드시기 시작했죠. 딱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이 편해지고 소화가 덜 더부룩하고 무엇보다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또 한 가지, 녹황색 채소는 시력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흔한 황반변성, 백내장 같은 질환은 항산화 성분이 부족할 때 더 빨리 찾아오거든요.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가 바로 눈 건강에 천연 안약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럼 채소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기름 살짝 넣고 데쳐서 나물로,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넣어서 조리, 샐러드는 자극적인 드레싱 대신 참기름 식초 깨소금으로, 녹즙은 되도록 집에서 직접 짜서 마시되 과하지 않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차고 설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데치거나 익혀서 드시고 너무 짜게 양념하진 마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소는 양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식사마다 한두 가지 채소를 곁들이는 것, 그게 결국 10년 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녹황색 채소는 입맛이 없을 때 입을 열게 하고 지친 몸에 생기를 넣어주는 자연의 진짜 건강약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몸에 좋은 기름을 넣어주는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잣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작지만 강한 음식입니다.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씨, 땅콩 같은 견과들 말이죠. 박사님, 그거 비싸서 자주 못 먹겠어요. 기름기 많아서 살찌지 않나요?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견과류는 잘만 먹으면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슈퍼푸드입니다. 제가 견과류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지방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지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쁜 지방, 즉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이야기고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오히려 우리 몸을 살리는 기름이에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타민 E,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 뇌 건강, 면역력, 피부 노화 방지까지 한꺼번에 도와줍니다. 실제로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30%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또 한 가지, 견과류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80세 강도영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입이 심심하다며 과자나 떡을 드시다가 혈당이 오르고 체중도 늘었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그 시간에 간식 대신 아몬드 열알, 호두 반 알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양이 적어 허전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속이 편하고 식사량도 조절된다고 하셨어요. 혈당도 조금씩 안정됐고 무엇보다 밤에 더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죠.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고칼로리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한 줌, 손바닥에 올라가는 만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딱 2025지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견과류는 피하세요. 요즘 시판되는 것 중엔 꿀에 절이거나 양념된 제품도 많습니다. 그건 간식이지 건강식이 아닙니다. 무염, 생견과류로 드시거나 살짝 볶은 정도가 좋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 유지에 좋고 혈당 상승도 억제. 간식 시간에 과자 대신 먹으면 식욕 억제. 잠들기 전 너무 늦게 먹는 건 피하고 저녁 7시 전까지 섭취 권장.
그리고 잣이나 호두는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에겐 큰 도움이 돼요. 결국 견과류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먹는 음식입니다. 한 번에 한 줌.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 뇌, 그리고 노년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소화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버섯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 팽이버섯, 종류도 많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죠. 그런데 이 버섯이 노년기 건강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버섯은 먼저 면역력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대표 성분 중 하나가 베타글루칸인데 이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키워줍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NK세포라는 자연살의 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도 있어요. 이 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이상세포를 찾아내어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내부 경비원 같은 존재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버섯은 소화에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기관이 예민해지면서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류가 부담스럽죠. 그럴 때 버섯은 식감은 풍성하고 영양도 풍부하면서도 속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버섯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도와주고 노년기의 흔한 만성 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배성자 할머니는 고기 먹고 나면 속이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고 그렇다고 국이나 밥만 먹기엔 너무 허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죠. 버섯을 고기처럼 조리해 보세요. 새송이는 스테이크처럼, 느타리는 볶음 요리로, 표고는 국물이나 조림으로.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할머니는 속이 훨씬 편해졌고 심지어 살도 천천히 빠지면서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버섯의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D입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귀중한 식품입니다. 게다가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날것으로 먹는 건 피하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한다는 점. 간단하게 데치거나 볶거나 국에 넣으면 가장 좋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또한 조미 버섯 가공식품이나 통조림 버섯은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버섯은 고기 대신, 보약 대신 매일 식탁에 올라갈 수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손질도 간단하고 조리도 쉬워서 누구나 매일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이제부터 식탁 위 반찬 하나, 고기 대신 버섯을 올려보세요. 당신의 위가, 장이, 그리고 면역력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노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5가지 다시 떠올려 볼까요? 등 푸른 생선 혈관과 뇌를 맑게 해주는 자연의 오메가3, 콩과 두부 근육을 지켜주는 식물성 단백질, 녹황색 채소 세포를 살리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제, 견과류 혈관을 깨끗이 뇌를 또렷하게, 버섯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속 편한 슈퍼푸드. 이 5가지만 식탁 위에 꾸준히 올려보세요. 약보다 더 오래, 깊게 작용하는 음식의 힘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92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가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도 걷고 무거운 약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 비결은 거창하지 않아요. 그저 매일 뭘 먹는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선택의 반복입니다. 건강은 복권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식탁을 바꾸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가족,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는 92세 의사 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